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부경TV 김태준입니다. 요즘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집값이 1년 만에 최대로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집권 3년 차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규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9일 6.19 대책이 내놓기 시작한 이후에 2년 동안 15번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는데요. 집값은 이를 비웃듯이 지난 한 해만 약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극약 처방을 내리듯이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지만 제대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 우리의 대처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골자로 한 10일 대책 발표했고 얼마 전 핀셋 기준까지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보증공사가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 건축비 그리고 건설업자의 적정 이윤을 정한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설사는 주변 시세와 관계없이 모집 공고에 공개된 비용선에서만 아파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파트의 공급 자체를 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4년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유예기간을 줘서 내년 4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적용 범위는 얼마 전 27개 동이 발표되었습니다. 집값 가열이 우려되는 곳으로 동별로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지정을 했다고 하죠.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을 집중 타겟되었습니다. 흑성 뉴타운이라든지 목동 재건축이라든지 과천 등은 빠져서 의문점만 좀 키우고 있는 실정이죠.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뜨거운 곳은 결국 재건축, 재개발 단지입니다. 이들 역시 내년 4월 이후에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서울에 있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로 사업이 중단되면 공급 위축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4월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일종의 퇴로를 열어준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단지들은 서둘러 이주와 철거를 마쳐야 합니다. 서울시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총 61개입니다. 4월 29일 전까지 이주와 철거를 마치는 단지들이 얼마나 될까요? 현행 규정상 100% 철거가 이루어져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이주와 철거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 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이 집값 상승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규제하기 위한 건데요.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위축될 경우 집값은 여전히 잡기 힘들까라는 얘기들이 더 많죠. 현재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공급이 해결되지 못하면 유예기간 효과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 과거를 짚어본다고 하면 1970년부터 존재한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주택시장 흐름에 따라서 적용과 폐지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분양가 상한제 실시 기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도인데요. 당시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여론이 일자 정부는 같은 해 9월 주택법을 개정해서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 이때부터 주택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08년에는 5만 6천 가구에서 2009년 3만 1,700가구, 2010년에는 3만 5천 가구, 2011년도에는 3만 6,900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공급 부족 현상은 2017년도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 적용으로 바뀌기 전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퇴로를 열어주고 지역을 세밀하게 지정해서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점이 듭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은 다시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예고한 이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결국 미리 사두자는 심리가 발동한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도 0.09% 올라서 약 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가능한 단지들도 11대책 발표 이후에 매매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단일 규모로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우리가 12,000세대 정도 입주 예정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 전용면적 24평의 호가가 처음으로 15억대를 넘었습니다. 조합에서 어떻게든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가능하겠다 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는데요. 몇 주사에도 3, 4천만 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개포주공 1단지라든지 4단지도 1억 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런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성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서 6개월 내에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현금 부자들은요, 유예기간 안에 분양이 가능한 단지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현금 부자들이 이게 집중되고 있고,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현금 부자들, 특히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현금 부자들만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서민들을 위한 주택들은 언제 공급되나요? 당장 내년까지는 신규 분양 물량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2021년, 2022년 이후에는 서울에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이 확정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 시장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죠. 미래에 공급 일정이 불안하다는 것은 결국 실수요자들은 준공연한이 오래되지 않은, 그러니까 최근 5년 내에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2년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과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미분양 물량도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 정책이 계속될수록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시세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규제들이 오히려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죽기 전에 내 집 하나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떠는 이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현금 부자들은 더 바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단기적으로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정책은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실수요자에게 가장 아픈 규제는 대출 쪼이기죠.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지만 실제적으로 피해는 실거주자들에게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것도 문제지만 적정한 대출을 받아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대출 규제를 엄격히 하는 것보다는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장벽을 좀 낮춰야 되는데, 이번 대출 조이기는 결국 규제 지역 내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라도 결국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LTV가 0%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공급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지난해 12월에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올 5월에 추가로 고양 창릉이라든지 부천 대장지구 같은 걸 발표했습니다. 해당 부지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해서 2026년까지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부분이 공급을 원활히 시키고 서울의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 그 지역을 공략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그냥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내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3기 신도시는 공급 물량 대부분이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1기, 2기 신도시 주변 지역에 공급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면 아마 다른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그 주변 지역을 죽이는 현상을 발휘하는 3기 신도시, 그 지역의 집값들이 안정화될까요? 또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5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시장에서 싼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최대 10년의 전매 기한이 있습니다. 10년간 시장에서 나와서 다른 물건과 경쟁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공급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2026년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까지 감안한다면 최대 10년 전매 제한과 17년 이후에나 우리가 30만 원의 공급이 시장에 미치는 겁니다. 과연 시장에 공급이 미친다라고 하는 게 17년 후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17년 후 부동산을 생각하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라고 생각 들까요? 서울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의 초기 단계 물건들을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재건축 재개발을 묶어놓고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런다고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강남의 재건축 건물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괴롭히는 현상만 보이는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의 심리만 자극하는 효과만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일시적으로 위안을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결국 모든 피해는 서민들에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정치로 활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최근 2030 광역교통망 발표도 우리가 예전 경전철 발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트램 발표 비슷하다라고 또 봐야 되겠죠.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정치로 조금 변질된 것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의 변동 사항을 좀 유심히 눈여겨보고 이 상황에 발맞춰서 접근하는 방식들을 좀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의 영상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부동산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